은행들이 인터넷 쇼핑몰들과 손잡고 내놓은 예적금 상품들이 우대금리 혜택 덕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침체됐던 서울 분양권 시장이 올 들어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가 늘고 가격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가 니로와 K7 하이브리드를 앞세워 국내 친환경차 시장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내년 중 니로 전기차도 선보이는 등 시장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전략입니다. 롯데그룹이 다음 주 21일 화학과 식품 부문을 시작으로 미루고 미뤘던 계열사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반면 삼성과 CJ그룹의 인사는 여전히 기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4일 화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살 수 없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은행 예적금 상품까지 쇼핑몰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쇼핑몰에서 직접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 우대금리 쿠폰을 사서 은행에 가면 혜택을 받는 방식인데 쿠폰만 제시하면 다른 조건 없이 누구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정훈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격 0원으로 쇼핑몰 티몬에 올라온 KB하나은행 적금 상품입니다. 판매하는 것은 우대금리 쿠폰으로 티몬에서 쿠폰을 구매해 다운받은 뒤 은행에 방문해 적금에 가입하면 최대 연 2.8%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하나은행에 따르면 출시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 쿠폰 다운로드 건수는 5천 건에 달했습니다. 은행과 쇼핑몰이 협력해 만든 새로운 특판 행사인 셈인데 지난해 처음 시도돼 대히트를 기록하면서 올해 후속 상품을 내놓은 겁니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말 11번가와 제휴해 같은 형태의 특판 적금을 판매했는데 당시 하루 판매분 약 1000좌가 점심시간을 전후해 연일 완판됐습니다. 쇼핑몰 특판 상품 금리는 최대 연 3% 내외로 기존 특판 행사와 비교해 큰 변별력이 없지만 단순한 우대금리 조건이 인기 비결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다른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등 복잡하지만 쇼핑몰 특판 상품은 쿠폰만 다운받으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은행들이 우대금리 쿠폰을 무료로 팔면서까지 쇼핑몰 채널을 이용하는 것은 신규 고객 유치 효과가 쏠쏠하기 때문입니다. 대형은행들은 이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뱅킹 등 탄탄한 온라인망을 갖추고 있지만 보안 절차가 까다롭고 이용자도 기존 고객에 국한돼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쇼핑몰에서는 상품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기존에 거래가 없던 신규 고객을 유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 그간 쇼핑몰을 통해 KB하나은행 적금에 가입한 고객 중 절반 이상은 처음 거래를 시작한 고객이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서 침체됐던 분양권 시장이 올 들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기존 분양권의 거래가 늘고 가격이 회복되는 모습인데요.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한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 단지는 2014년 4월 일반 분양했는데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6억 9,93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전 10월 분양권 실거래가는 7억 3,400만 원으로 분양권의 웃돈이 3,500만 원가량 붙었습니다. 이후 분양권 가격은 12월 7억 2,900만 원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지난달 7억 3천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강남구 개포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레미안 블레스티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권 가격은 10월 13억 5,700만 원에서 12월 13억 4,200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지난달 13억 5천만 원으로 소폭 올랐습니다.
이처럼 113 부동산 대책 이후 떨어졌던 분양권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기존 분양권으로 옮겨왔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11.3 대책으로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진 데다가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잔금 대출마저 어려워지면서 수요자들이 기존에 공급했던 아파트 분양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의 분양권 거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3 대책 직후 12월 분양권 거래는 39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가량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분양권 거래는 3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1% 급증했습니다. 분양권 거래가 집계된 2007년 이후 최다 건수입니다. 업계에선 전매가 자유로운 단지들의 관심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전매 제한 기간이 입주 시점까지 늘었기 때문에 거래 가능한 분양권 자체가 줄어들면서 거래량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국내 친환경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친환경차는 6만여 대가 넘게 팔리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64%나 급증했는데요. 이 가운데 기아차의 니로가 국내 대표 친환경차로 자리매김하며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이 기세를 몰아 친환경차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친환경차 시장에서 기아차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지난달 친환경차 1,700여 대를 팔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소형 하이브리드 SUV 니로와 중대형 하이브리드 K7. 이 두 차종이 기아차의 판매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니로는 지난해 출시해 매달 1,000여 대 판매고를 올리며 친환경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K7 하이브리드도 기아차의 친환경차 시장 공략을 지원 사격하고 있습니다. K7 하이브리드는 지난달 636대가 판매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8배나 늘었습니다. 기아차는 이 기세를 몰아 친환경차 시장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전략입니다. 올 하반기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내년 상반기 니로 전기차를 잇따라 선보일 계획입니다. 한편 친환경차 시장 패권을 잡기 위한 업체들의 신차 출시 경쟁도 치열합니다. 올해 현대차는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한국 GM은 순수 전기차 볼트를, 르노 삼성은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판커즈는 친환경차 대전에서 기아차가 승기를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이 미루고 미뤘던 인사를 다음 주 21일부터 단행할 전망입니다. 반면 삼성과 CJ의 인사는 여전히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롯데그룹은 다음 주 21일 화학식품 부문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사장단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롯데그룹은 93개 계열사를 유통, 화학, 식품 제조, 호텔 서비스 4개 부문의 비즈니스 유닛 체제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직의 수장인 비유장과 경영혁신실 실장 자리에 누가 앉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영혁신실장엔 황갑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유통부문장엔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또 화학부문장엔 허수영 롯데케미컬 사장, 호텔 서비스 부문장엔 송용덕 롯데호텔 사장이 유력하다는 설이 나오고 있고, 식품부문에는 이재영 롯데채성음료 사장과 김용수 롯데제과 사장이 복수로 거론됩니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연말에 이뤄지던 롯데 인사는 2월까지 미뤄졌습니다. 삼성그룹이나 CJ그룹은 상황이 더 심각해 아직 인사에 대한 기약도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그룹은 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이 이뤄지면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장을 비롯해 삼성경영진 5명에 대한 일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사는 특검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CJ그룹은 당초 12월 1일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사 시기가 몇 차례 연기됐습니다. 현재는 특검 수사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사를 낼 시기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CJ그룹 수뇌부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법 363조에 따르면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주총 목적사항을 알려야 하므로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등기이사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병 없이 오래 사는 무병장수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일 텐데요. 바람과 달리 현대에는 질병을 하나 이상씩 가지고 있으면서 오래 사는 유병장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럴수록 보험의 필요성이 크지만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으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심사를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보험사들이 급격한 고령화에 맞춰 아직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노인과 유병자를 위한 간편심사 보험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근 AIA 생명은 건강에 대한 질문 3개를 통과하면 바로 가입되는 간편심사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에 대한 의사의 필요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5년 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 이 3가지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업계에서는 그동안 보험 가입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고령자와 유병자를 대상으로 간편심사보험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간편심사보험은 기존 유병자나 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만성질환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서류를 제출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던 복잡한 가입심사를 간소화한 보험입니다.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는 1.5배에서 2배 정도 비쌉니다. 앞서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간편심사를 통해 뇌졸중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출시해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일종의 보험 특허로 석 달간 다른 회사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라이나생명, KDB생명 등도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맞춰 간편심사 보험을 내놨습니다. 보험사들이 간편심사 보험을 출시하면서 그동안 가입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웠던 고령자와 유병자의 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네, 이달부터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시작돼 내달 24일에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상장사들이 주총을 여는 슈퍼 주총데이가 열릴 예정인데요. 매년 그렇듯이 이번에도 주총이 한 번에 무더기로 열려 주주 감시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금융증권부 양한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달부터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우선 일정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는 17일 넥센타이어를 시작으로 이 12월 결산 상장사들이 줄줄이 정기 주총을 열 예정입니다. 이달에는 넥센타이어와 보르네오 가구, S&TC, S&T중공업, S&T홀딩스, 미원화학, S&T모티브, 대우PNC, 한국정보통신 등이 주총을 열고요. 다음 달 2일 국동을 시작으로 포스코는 10일, LG디스플레이는 16일, 네이버와 농심, NS쇼핑, 현대글로비스 등은 17일에 주총을 열 예정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24일 주총을 개최합니다. 24일에는 코스피 상장사 68곳 중 36곳, 코스닥 상장사 63곳 중 32개사 등 모두 131개 상장사 중에서 절반이 넘는 68곳이 주총을 엽니다. 네, 그런데 이 주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다. 특히 이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달 24일에 무더기로 주총을 열기 때문에 주주들이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각사 주총에 다 참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주총장을 직접 찾지 않아도 인터넷 투표 시스템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가 있긴 하지만 활용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전자투표 제도는 2010년에 도입됐는데요. 도입 이후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전자투표를 사용한 주주 비율은 평균 0.9%에 불과했고 주식수 기준으로는 1.76%에 그쳤습니다. 최순실 사태 등으로 기관 투자가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정기주총도 예년처럼 감사보고서와 배당 등 주주 친화 정책과 결산 이런 안건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거수기처럼 승인하는 사례가 난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최근 상장사들의 주주 친화 정책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작년 11월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최순실 특검 사태 등으로 이런 지배구조 개편안은 논의조차 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작년에 주주들의 목소리를 더 내게 하기 위해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됐나요? 네, 이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가들이 상장사 의결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로서 역할을 다하고 이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보고하게끔 하는 가이드라인인데요. 작년 12월 도입된 이후 임종윤 금융위원장이 여기에 가입한 자산운용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면서 활성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삼성과 미래에셋, 한국투자, NH아문디, 트러스톤, 메리츠, 라임자산운용과 제브라 투자자문까지 8곳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을 뿐 가입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가장 큰 기관 투자가인 국민연금은 가입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고 자산운용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슈퍼 주총데이를 앞두고 물주총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대책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증권부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물가는 국내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서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출입 물가지수 집계 결과 지난달 수입 물가지수가 84.91로 지난해 12월 83.14보다 2.1%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물가지수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2014년 12월 86.54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1년 전인 2016년 1월과 비교해도 13.2%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내구재 소비 증가폭이 눈에 띄게 둔화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사용연수가 긴 내구재 판매는 전년보다 4.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내구재 판매가 주춤한 것은 불안한 미래 탓에 목돈 소비를 미루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지난해 음식료품, 화장품처럼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사용기간이 짧은 비내구재 판매는 전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7년 금융위기 당시 5.4% 증가한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것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도심 내 차량 제한 속도가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 이하로 하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도로폭이 좁아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사고가 잦은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수준으로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4,000명대에서 2,700명대로 줄이기 위한 10가지 중점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간 설치 거리를 좁히도록 기준을 고치고 무단 횡단 방지용 안전 펜스를 확대하는 등 이동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보행자 보호를 위반해 인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을 높이는 등 단속과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쌓아놓기만 하고 방치된 고객들의 신용카드 포인트가 금액으로 2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휴면 금융재산은 모두 4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통장에 방치된 돈과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지 않은 보험금 등이 포함된 금액인데 이 중 절반을 카드 포인트가 차지한 겁니다. 이처럼 잊힌 돈은 금융소비자에게 손해일 뿐더러 금융사에도 휴면 계좌를 유지해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 내일부터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을 통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은행의 휴면 계좌 확인이 가능했지만 내일부터는 보험과 증권 등 모든 금융사 계좌와 카드 포인트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특검 수사기간 연장 입법과 관련해 특검의 의견을 요청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정치권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 거래량은 9,219건으로 전달보다 44.9% 줄었습니다. 113 대책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대출 규제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관망세가 짙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10월부터 3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30대 그룹으로부터 받게 될 배당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삼성의 국민연금 배당액은 4,241억 원으로 전체의 40.1%에 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지만 앞으로는 대부분 지방이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되면서 농도가 높게 나타날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대기 상황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이 국내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이 안정된 고기압 영향권에서 정체하고 축적되면서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가 유지되겠습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날 자체는 온화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예년 수준으로 큰 추위 없겠고 한낮에는 서울 9도, 부산은 13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 위성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내일도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청주 영하 4도로 큰 추위 없겠고 낮 기온은 서울, 대전 9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맑은 하늘에 대기의 건조함은 더해가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은 맑은 하늘에 건조한 대기 상태가 지속되겠고 호남 지역으로도 대기가 다소 건조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11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으로만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기온이 더욱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이 10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금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에는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 경제원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